엉덩이 탐정 윤석열이 한일관계 개선 기대주의인가? 일본 미디어. 일본 미디어에서는 공식적으로 정치판에 뛰어든 윤석열을 응원하는 기사를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선 출마 선언, 전 검찰총장, 문정권 권력을 사유화, 윤석열의 등장은 새로운 한일 관계의 정신호, 윤석열의 대선 출마 표명, 문정권과의 최종 결전, 한국 여당이 비명, 대선 선전포고로 가까워진 단죄의 순간 등등의 기사를 통해서 윤석열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6월 30일 후지뉴스 네트워크 프라임이라는 매체에서 정권 교체될까? 한국 차기 대통령 유력 후보 엉덩이 탐정이 말한 한일 관계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어떤 내용의 기사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부패, 무능이라고 깎아내리고 정권 교체를 선언한 한 남자, 둥근 얼굴과 날카로운 눈매, 7대3의 헤어스타일이 일본의 인기 애니메이션 엉덩이 탐정과 비슷하다고 자타공이 인정하는 이 사람이야말로 차기 한국 대통령 유력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다. 윤 씨는 6월 29일 기자회견에서 실질적인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일본과의 본연의 관계에 대해 처음으로 말했다. 경제 상식을 무시한 소득 주도 성장, 시장과 싸우는 주택 정책, 법을 무시하고 인류 기술을 사장시킨 탈원전 정책, 포퓰리즘 정책으로 수많은 청년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인,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고통을 주었다. 정부 부채는 급증하고 일자리도 없는 청년 세대가 엄청난 액수 빚을 떠안았다. 청년들은 급등하는 주택 가격에 절망하고 그 좌절은 한국의 인구를 절벽으로 내몰고 있다. 상식과 공정, 법치를 버리고 나라의 근간을 파괴해 국민을 좌절과 분노에 빠지게 내몰았다. 이 정권이 저지른 극악무도한 사상은 나열하기도 어렵다고 윤 씨는 정권 비판을 펼친 뒤 반문재인 세력의 결집을 호소했다. 윤 씨는 지금까지 일본에 대해 발언한 적이 없고 대일과는 불명했다. 그러나 29일 회견에서 악화되고 있는 한일 관계에 대해 묻자 현상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애교는 실용주의, 현실주의에 기초해야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이념 편향적인 죽창가를 부르며 지금 여기까지 왔다. 정권 말기에 수습하려고 하지만 이제는 잘 안되는 것 같다. 윤 씨는 이 죽창가를 이념 편향적이라고 비유한 것이다. 또한 한일 관계의 개선책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다. 상식에 비추어 봐도 한일 관계에서는 과거의 역사는 과거의 역사대로 우리의 후대가 역사를 정확히 기억하기 위해 진상을 명확히 해야 할 문제는 있다. 그러나 미래의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 진정으로 실용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한다. 한일 관계는 지금의 정부에 들어서 망가졌다.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한일 간 안보 협력, 경제 무역 문제, 이러한 현안을 모두 같은 하나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그랜드 바겐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한미관계처럼 한일관계도 우리의 국방, 애교, 경제, 2+2, 3+3의 정기적인 정부 당국자 간의 대화가 향후 관계를 회복하는 데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윤 씨는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대응하고 실용적인 협력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대화를 통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리고 이 죽창가 발언에 대해 여당 세력은 즉시 맹반발하고 있다. 죽창가를 SNS에 올린 조국 전 법무장관은 윤 씨는 일본 정부와 같은 역사 인식인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 대통령 선거에 출마가 확실시되고 있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눈을 의심했다. 그 역사 인식의 천박함이 그런 망언을 윤봉길 기념관에서 할 수 있는
무감각이 충격적이었다며 윤 씨를 공격했다. 한국 정계에서는 여전히 일본을 앞세워 상대를 공격하는 수법이 효과적이다. 일본에 있어서 불쾌한 이 상호작용을 일본인이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지, 머지않아 외교에서 일본과 상대할 새로운 대통령 후보자의 면면은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대통령 선거까지 앞으로 8개월여 본격적인 선거전이 드디어 시작된다. 이런 기사를 읽은 일본 네티즌들은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몇 개 확인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정권 교체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것만은 말할 수 있다. 한일 관계가 개선될 일은 없다. 단언해도 좋다. 한국인의 역사인식이 변화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다음 정권도 역대와 마찬가지로 국민 감정 우선으로 국제법 따위 무시할 것이 틀림없다. 다음 댓글입니다. 엉덩이 탐정은 보수이겠지만 보수든 혁신이든 법의 이름하에 엄정한 판단을 하게 되는 일로 한일에서 현안이 되고 있는 위안부 징용공 문제를 제대로 조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합니다. 반일 이권은 많이 있습니다만 이 두 건은 특히 정치 이용과 멀티 비즈니스화 되어 이권 중에서도 악질입니다. 이 두 건이 해결되는 것만으로 한일 관계는 극적으로 바뀌어서 한국에 큰 혜택을 줄 것입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아무래도 좋지만 일본의 애니메이션과 관련 짓지 마라. 또한 어느 타이밍에 트집을 잡고 배상하라고 말할 것이 틀림없다. 이 나라와 국교를 유지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일본 정부는 정권이 바뀌어도 무엇 하나 양보하지 말고 의연하게 대응하기 바란다. 다음 댓글입니다. 지금까지의 대통령도 처음에는 일본에 대해 상식적으로 행동하지만 정권 후반기에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약속처럼 반일을 주장하고 지지율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다음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일본인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한일 관계를 나쁘게 하는 원인은 한국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당해도 유감이라고 울부짖는 일본 정부의 대응에도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다음 댓글입니다. 누가 되든지 알 바 아니다. 나라와 나라의 약속을 성실히 지키느냐의 여부다. 우선은 지금까지의 무례를 사과할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해라. 그것을 할 수 없는 한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알 바 아니다. 빨리 북에 병합되기를 빈다. 다음 댓글입니다. 누가 정권을 잡든 반일은 바뀌지 않는다. 한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반일 행동을 에스컬레이트 시켜가는 것이 상투적 수단. 그동안 친일파나 지일파라고 해서 정권을 잡아도 누구나 반일 행동으로 시종하는 것으로 임기를 채우고 있다. 앞으로도 이 패턴은 변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일본 정부도 한국에 대해 우호나 미래 지향으로 섣불리 나오지 말고 단호히 국교 단절을 통보하고 일체 관여하지 않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이상입니다.